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사고 후 지적장애가 생겼다는 소문이 도는 재벌가 장남과의 결혼을. 하지만 결혼식 날 신랑이 건넨 서툰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시선과 전 약혼녀의 모욕 속에서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의식을 되찾은 남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이제 진짜 사랑으로 바뀌어 갑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 지금 시작합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서연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비용란에 적힌 숫자는 그녀가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 한쪽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 강지우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이 남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의 장남이라는 것.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것까지. 어머님 수술비는 저희 쪽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신랑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화려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 신부 집안이 어디래? 시골에서 식당 하다가 망했다던데. 그래도 용감하네. 저 신랑이랑 결혼하다니. 수군거림은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부케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얀 장갑 속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신랑 대기실 앞을 지나칠 때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원래 저렇지 않았어요.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민아였습니다. 지우의 전 약혼녀였다고 들었습니다. 사고만 없었어도. 미나는 서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복도 끝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신부는 낯설었습니다. 빌린 드레스였지만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없이 홀로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지우는 턱시도가 잘 어울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다가오자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의 눈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조용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며느리,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지우의 어머니 방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방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 내 손이 떨리고 있어. 방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착한 아이야. 사고 전에도 후에도.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 시간 동안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방 여사는 서연의 손을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지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지우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진심이에요. 서연은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서툰 글씨로 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콜릿이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순수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닐지도 몰라. 서연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방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지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보았습니다. 무서우면 말해주세요. 제가 옆방에 있을게요. 서연은 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택의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방 여사, 지우의 고모들, 그리고 지우까지.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계란은 어떻게 먹어? 혜란 고모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프라이가 좋습니다. 오, 나랑 똑같네. 혜란 고모는 웃으며 서연의 접시에 계란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장미나였습니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나는 방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 새 며느리시네요. 반가워요. 미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저택에서의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땅에 닿기 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난 작은 창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부엌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서연은 국자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집사가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방 여사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아, 마음대로 해.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우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앉았습니다. 혜란 고모와 승희 고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찌개 맛있네. 혜란 고모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장미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미나야, 왜 이렇게 자주 와? 방 여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지우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미나는 지우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새댁, 요리 잘하시네요. 역시 시골에서 식당 하셨다더니. 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손이 참 거칠어 보여요. 설거지 많이 하셨나 봐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란 고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나야, 그런 말은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우 오빠는 원래 저랑. 그만. 방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식사 중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미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봤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개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서연은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 정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잎이 없었고 화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희 고모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추운데 왜 밖에 있어요?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요. 승희 고모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 그의 말에 상처받았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희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는 원래 그래요. 지우 오빠랑 결혼하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사고 나고 나서 떠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왜요? 오빠가 그렇게 됐는데. 재산 때문이죠, 뭐. 지우 오빠가 바보가 됐든 안 됐든 강씨 가문의 장남이니까. 승희 고모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미나 같은 애한테 지면 안 돼요. 승희 고모는 일어서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욕실에 홀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질문은 명확했지만 대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문 열어도 돼요? 잠깐만요. 서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셨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눈이 빨개요. 지우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대고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미나 누나가 그런 말했죠?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지우는 손수건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서연 씨가 좋으니까. 서연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거의 매일 저택에 왔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오빠 윤태식과 함께였습니다. 태식은 사업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많았습니다. 형님, 요새 주가 어때요? 태식은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역시 형님은 이쪽에 관심이 없으시네. 제가 좋은 투자처 알려드릴까요? 됐어요. 방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거 안 해. 어머님, 요새는 투자를 해야 돈이 불어나는데요. 필요 없다니까. 방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틀 뒤 밤이었습니다. 저택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장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준비하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새 며느리 인사시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김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쁘네. 근데 집안이 어디라고 했지? 충청도 시골입니다. 아,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됐는데도 결혼했다는 게 대단하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르신. 서연 씨는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미나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만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서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 고모였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거의 다 했어요.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지?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혜란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 그 애는 체면으로 사는 애야. 자기가 지우 오빠 버렸으면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지. 네. 근데 말이야, 서연아. 혜란 고모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돈 때문에 결혼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란 고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흔들리지 마. 알았지? 네, 고모님.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 씨,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우유 데워왔어요. 고마워요. 서연은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 씨, 힘들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당신이 어떻게 도와줘요? 몰라요. 근데 뭐라도 하고 싶어요.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순수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지우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잘 자요. 내일 봐요. 네, 잘 자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이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그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현관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미나가 내렸고 그녀의 오빠 윤태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태식은 양손에 와인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와인 가져왔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붉었습니다. 술을 마신 듯 했습니다. 방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술 마셨어요? 아, 조금요. 거래처에서 점심 회식이 있었거든요. 태식은 와인 상자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 형님은 어디 계세요? 2층에 있어. 아, 그럼 제가 인사드리러 올라가도 될까요? 방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2층 복도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갠 옷가지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아, 새댁. 여기 계셨네요. 태식은 복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 형님 방이 어딘가요? 저쪽 끝방입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쳐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태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연 옆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이 안 계시던데요. 서재에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태식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새댁, 힘들지 않아요? 이런 집에서 사는 거
괜찮습니다. 거짓말. 다들 뭐라고 하는지 나도 들었어요. 태식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태식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왜요? 그냥 얘기하자는 건데. 싫어요. 비켜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불쾌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 며느리라고? 웃기지 마. 돈 보고 온 거면서. 뭐라고요? 사실이잖아. 다들 알아요. 태식은 서연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서연은 등이 벽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리 비켜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서연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 형님. 그냥 인사하는 중이었어요. 태식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서연 씨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요. 오해예요, 형님. 지우는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비켜요. 형님, 왜 이러세요? 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바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연 씨한테서 떨어지라고요. 지우가 태식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이 새끼가. 태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우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우 씨.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식은 지우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바보 새끼. 주제도 모르고. 서연은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우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딜 일어나? 태식이 지우를 다시 밀었습니다. 지우의 머리가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서연이 태식을 밀쳤습니다. 태식은 휘청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그때 계단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뒤따라왔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아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방 여사는 태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설명해봐.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실수? 지우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오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서연 씨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 방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가 봤어요. 서연 씨가 먼저 오빠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당황해서. 말도 안 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한테 다가가요?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그렇죠, 오빠? 미나는 태식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복도에서 빨래 정리하고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희는 둘이서 봤는데 서연 씨는 혼자잖아요. 방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혜란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말을 믿으셔야죠.
근데 증인이 둘이에요, 고모님. 미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치솟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나 남매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기운은 여전히 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혀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룻밤 입원해서 관찰하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서연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 서연이 불렀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랬어요? 맞으면서까지 저를 지키려고. 당연하잖아요. 서연 씨는 제 아내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전 튼튼해요. 지우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아팠는지 찡그렸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를 의심해요. 전 안 의심해요. 지우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 서연 씨를 믿어요. 끝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울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서연은 방 여사를 만났습니다. 방 여사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괜찮아? 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방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네. 어제 일 나는 내 말을 믿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여사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을 다 설득하긴 어려울 거야. 미나 쪽 증언이 있으니까. 네. 시간이 필요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어머님, 저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고 있어. 방 여사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품에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인들은 서연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 씨,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요? 네. 저도요.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지켜줄게요. 약속해요.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버텨요. 우리 둘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이 결혼을, 이 관계를 진짜로 만들겠다고. 어둠은 깊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서연은 그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이틀 더 입원해야 한다고.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약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요.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바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제발 깨어나 주세요. 밤은 깊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지우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났어요? 응.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몸이 괜찮아.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기억이 돌아왔어. 뭐요? 다 봤어. 그날 밤 태식이 한 짓, 미나가 거짓말한 것도.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응. 머리를 부딪히면서 뭔가 풀린 것 같아. 지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흐릿했던 기억들이 다 돌아왔어. 그리고 그날 밤 일도 정확히 기억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오전 지우는 병원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2층 복도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안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복도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멈춰주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식이 먼저 서연 씨한테 다가간 거예요. 화면 속 태식은 서연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보안 직원은 USB에 영상을 담았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요. 진실을 밝혀야죠. 오후 저택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방 여사, 혜란 고모, 승희 고모, 그리고 집사까지.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식은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명백했습니다. 태식이 먼저 서연 씨한테 다가간 거예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방 여사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나와 태식이 거짓말한 거구나. 네, 어머니. 혜란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 애들이 거짓말쟁이였어. 승희 고모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의심해서. 아니에요, 고모님.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당장 미나와 태식을 부르라고 해. 1시간 후 미나와 태식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방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나와 태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그들을 향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거짓말했다는 증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서연 씨한테 접근했어요. 서연 씨는 피해자예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잘못 본 거예요. 각도 때문에. 그만. 방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너희들이 한 짓은 명백해. 미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를 제대로 못 봐서. 내 오빠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도 거짓 증언을 했어. 방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늘부로 너희 둘 다 이 집에 출입하지 마라. 어머님,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내 며느리를 모욕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방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과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저택을 나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남매의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방 여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방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렴.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서연과 지우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아내니까.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응. 사고 전 일들, 회사 일들 다 기억나.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사고 후에도 어느 정도는 의식이 있었어. 근데 표현을 못한 거야.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서. 힘들었겠어요. 응. 근데 당신을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야. 지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달라. 난 당신을 진심으로 아내로 대하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 진심이에요.
지우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6주 정도 되셨네요. 서연은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기 생겼어요. 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지우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요. 미안. 너무 기뻐서. 지우는 서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서연의 배에 귀를 댔습니다. 우리 아기 안녕. 아빠야. 서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우가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고모님들,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방 여사는 일어나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혜란 고모와 승희 고모도 서연을 안았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밤 서연과 지우는 침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건 사랑이 뭔지 몰랐던 거야.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많은 걸 잊었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배웠어. 사랑이 뭔지.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사랑은 함께 버티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함께 웃는 거. 지우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초겨울 달빛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의 형상으로 포개졌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은 이제 운명으로 완성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 식구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가지에 연두색 잎이 피어났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곧 만나.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셔요. 아기한테 좋대요. 고마워요. 서연은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 어땠어요? 다 좋대요. 아기도 건강하고. 다행이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 여사가 서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줄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님? 방 여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서연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니까. 방 여사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딱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가 더 고맙지. 지우를 사랑해줘서, 우리 가족이 돼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혜란 고모와 승희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옷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 얼마나 귀여워. 혜란 고모가 작은 우주복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가 직접 골랐어. 성별이 뭐야? 아직 안 알아봤어요. 태어나서 보려고요. 그것도 좋지. 승희 고모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이 집안의 딱이더라. 고마워요, 고모님. 우리가 고맙지. 지우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서연아, 많이 컸네. 어머니는 서연의 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곧이에요. 고생 많다, 딸.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든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결혼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지우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택 뒤편에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보였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지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전 외로웠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았지만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강씨 가문의 장난만 봤죠.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전 그냥 당신이 좋았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아.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그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요, 서연아. 조금만 더. 아파요. 알아요. 조금만 참아요.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예요.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은 아기를 서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예뻐요.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뻐. 서연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여사, 고모들, 집사, 하인들까지.
어서 와, 서연아. 방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 할머니가 왔어.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오므려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었어? 혜란 고모가 물었습니다. 네, 강준서예요. 준서 좋은 이름이네. 모두가 아기를 돌아가며 안아보았습니다. 저택은 오랜만에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수유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여름이었습니다. 정원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준서 재웠어요? 지금 막 먹이는 중이에요. 지우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게. 저도요. 서연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거래였죠. 돈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방 여사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서연이에게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안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밤 서연은 준서를 재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지우가 뒤에서 다가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지우의 팔에 기댔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지우는 서연의 머리에 입맞춤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여전히 외로웠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함께 버티는 거라는 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준서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은 이제 운명으로 완성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새 식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